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사훈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새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논란과 줄다리기 끝에 김명수 카드를 물리고 황우여 카드를 꺼내든 건데 황우여 카드 역시 많은 사람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런 혼란을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할 학부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박범희 참교육 학부모 회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는 인기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를 졸지에 사망자로 둔갑시킨 노컷뉴스 오보사를 통해 언론의 책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제의했었죠? 네,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력이 휴전하도록 양측에 제의했습니다. 또 양측이 휴전 후 가자 지역에 물자가 반입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국들은 이집트의 중재안을 환영하며 두 나라의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하마스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 하마스가 휴전 제안 거부한 이유는요? 하마스는 휴전에 임하는 노력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다른 조건에도 이스라엘이 동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가 내세우는 조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개방,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의 석방 등이라고 이집트 일간이 보도했습니다. 예.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휴전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대변인은 CNN에 출연해 이번 중재안이 팔레스타인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렇게 휴전이 무산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재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자지라와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포탄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일 이후로
가자지구 사망자는 최소 192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유엔은 그중 4분의 1 이상이 어린이, 4분의 3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부상자도 1,400여 명이나 됩니다. 반면 이날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가 나라별로 많이 다르다 이런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이 국가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4개국의 48,643명을 대상으로 국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는데요. 예. 한국과 중국인들 중에서 아베 총리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5%와 15%에 그쳤고요. 반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민들은 각각 65% 그리고 55%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중국이라고 여기는 세계인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2008년에 49%에서 이번에 40%로 감소했고요. 예. 반면에 중국이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08년에는 19%였는데 이번에 31%로 급증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초강대국 지위를 앞으로 중국이 대체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2008년에는 41%였는데 올해 50%로 더 많아졌습니다. 예. 또 아시아인들이 최근 아시아 국가들 간 영토 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죠? 네, 중국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필리핀 국민 93%, 일본 국민 85%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예. 베트남도 84%, 한국 85%, 인도 72% 등 조사 대상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10개국 국민의 과반수가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는 차량 폭탄 공격이 있었군요. 네, 아프가니스탄 동부 우르군 지역의 한 시장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오쯤 폭발물을 실은 차가 터져 최소 89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폭발로 인해 주변 20여 개의 상점이 파괴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무너진 건물에 깔린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이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날 오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수도에서 폭탄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프간 수도 카불 경찰청 수사국장은 대통령실 직원 7명이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폭탄이 터져 2명이 사망하고 직원 4명과 운전사 1명 등 5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아프간 탈레반은 이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대통령 선거로 혼란한 전국을 틈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성공회가 480년 만에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영국 성공회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480년 만에 처음으로 주교직을 여성에게 개방하는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성 주교 허용안은 이날 총회 투표에서 주교단 의회와 성직자 의회 그리고 평신도 의회에서 각각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 이로써 영국 성공회는 그동안 여성 주교 임명을 막아온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성공회 대주교는 총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여성 주교 배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진 다른 나라 성공회의 경우 이미 여성에게도 주교직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웨일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성공회는 여성 주교를 허용하고 있고요. 대한성공회에도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인 영국 성공회는 1994년에 여성 사제는 허용했지만 예. 여성 주교의 탄생은 미뤄왔습니다. 이번 교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첫 여성 주교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예, 일찍이 여왕도 있었고 현재도 여왕이고 또 여성 총리도 있었는데 이 성공회만은 여성 주교에 대한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이제서야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16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730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730 재보선 한 보름 남았죠? 예. 10군데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치렀습니다. 근데 서울 동작을은 격전지라고 안 본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난번 거죠. 한국일보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가 그랬죠. 예. 자, 서울 동작을은 빠진 나머지 10군데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을 1위 후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경기도 수원병, 새누리당 김용남, 경기도 수원정, 새누리당 임태희, 경기도 평택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경기도 김포, 새누리당 홍철호, 대전 대덕, 새누리당 정용기, 충북 충주, 새누리당 이종배, 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김재식, 전남 순천 곡성,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예, 이렇습니다. 여기도 격전지다 이 말이죠. 예. 예. 전남 순천 곡성. 네. 2위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인데 격차가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대2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대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8, 새정치민주연합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해설 기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730 재보선은 전국 15곳에서 열려 미니 총선이라 불린다. 이 중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격전지로 꼽힌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격전지 10곳에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아직 초반인 까닭에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한 데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600명, 휴대전화 200명 이렇게 나와서 새누리당에게 우호적인 답변이 많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평균 응답률은 27.6%,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예. 격전지가 아닌 곳으로 분류한 나머지 5곳의 판세까지 더하면 네. 11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대4. 예. 동작을 울산 쪽, 해운대 기장 이쪽이 새누리당. 네. 그리고 광주 광산을 예. 나주 화순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볼 때 예. 8 플러스 2, 3 플러스 2니까 네. 11대4. 11대4. 예. 예. 그래서인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원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었던 그 곳이 5곳 아닙니까? 예. 5곳 지키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은 뭐 과장, 엄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보선 관련한 소식은 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정회된 시점에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자리에는 청문회를 준비한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었던 술자리였다. 이렇게 문화부가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화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문화정책국장, 관광국장 모두 14명이 참석했고 정성근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던 아리랑TV 측에서 기획팀장 등 4명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화부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충성맹세를 위한 뒤풀이였다는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관련한 소식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 배경을 담았습니다. 지명 철회냐 아니면 임명 강행이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말이죠. 결국 임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결국 강공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질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고요. 나머지 2명은 임명 강행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성근, 정종섭 이 두 후보자,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까면 안 된다라고 낙인 박힌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느냐. 국민일보 3면을 보면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류가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위증, 폭탄주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됐다는 시각도 있었다는 것이다. 예, 어느 정도만 논란을 하면 필요 이하가 되는 겁니까? 예. 이 문구 자체가 예.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증폭됐다. 그래서 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반대 기류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은 뭐 정성근 후보자가 뭐 적정하다 이런 그 취지에서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고 특히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짙은 야당의 철회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 이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2명이 추가로 하차할 때에는 야권에다가 전국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판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김명수 후보자는 철회하되 나머지 2명은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이 시간에 1이냐 2냐 예. 이거였는데 결국은 야당에 밀려서 2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네. 예. 2승 1패. 예. 그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동아일보 일면에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사 잘못돼서 소중한 1년 반을 놓쳤다. 동아일보가 이 발언에 주목했네요. 그 청와대가 정성근 후보자의 문제점이 오해와 과장이라고 판단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인사가 잘못돼서 지난 1년 반 그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번 뭐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한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인사난맥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민감한 국면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잘못돼서 지난 1년 반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한 점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흘린 것인지 뭐 맥락을 다 삭제하고 동아일보가 이 부분만 강조한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조중동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예. 정성근은 안 된답니다. 예. 사설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은 그의 말대로 결과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여당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해명을 들었다면서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임명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했으니 정성근 후보자는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옳지 않다. 국민이 그렇게 양해해 주기에는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너무나 크고 잦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짓말 후보가 정부 대변인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뭐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요. 당연직 정부 대변인입니다. 사설 내용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성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수용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런 판단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예의다. 이런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조치를 강행하니 불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설명이 두렵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의 동력은 자신감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중앙일보였고요. 네, 동아일보는 아주 그 맹공을 퍼붓습니다. 조중동 중에 제일 공세의 강도가 높습니다. 거짓말 정성근, 임명 강행하면은 국격은 어찌 되나, 이런 제목입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거짓말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모습이었다. 음주운전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정회 중에 가진 회식 때 문화부 간부들도 참석해서 충성맹세 폭탄주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청문회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문화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대변인으로 국정 홍보를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문화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우리 정부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아닌 정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를 던졌다.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정성근 후보자가 만일 문화부 장관이 되고 정부 대변인을 맡는다면 국격이 떨어지는 일 아니겠는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 못지않게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청와대가 빚은 인사 참사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이런 불통의 정치로는 야당을 포용하기는커녕 여당도 추스르기 쉽지 않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만들고 인사수석 비서관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간의 인사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 후보자의 임명은 갓 선출된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라도 정성근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 박근혜 2기 내각의 출발을 돕기 바랄 뿐이다. 이렇게 사설이 이어집니다. 예. 조중동 신문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볼지 의문이고요. 네. 예. 자, 김명수 후보자가 결국 낙마가 됐고요.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 한겨레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회통합과 한국 교육을 이끌어갈 인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17대 교육위원장 시절에 사학법 개정 반대 선봉에 서고 올해 초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력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 모두에 황우여 장관의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우여 후보자는 보수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면서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재산권이 우선한다. 이런 논리죠. 또 지난 4월 사학 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일가의 복귀로 다시 내용에 휩싸인 상지대의 경우 이 정대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실상 사학 구조조정이다. 사학 비리 척결도 교육부 장관의 주요 과제다. 그런데 사학재단을 감싸고 돈 황우여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도 성명을 냈는데 황우여 후보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학 수호 5걸로 꼽힌 당사자다.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할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낡은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이력도 있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주장을 했는데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국정교과서만큼은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13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 인사 참모로 충남 논산 출신의 정진철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한 다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쳤는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던 2008년 7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빚어졌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유출 여부를 직접 조사했었습니다.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의 회수를 놓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주목을 살 만한 그런 이력이 없으면은 발탁되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정진철 수석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아시죠? 예. 수염을 기르는 그분.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성균관대 행정학과 3년 선배이면서 행정고시 2년 선배입니다. 또 동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인사수석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수석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중립성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많은데요. 특히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간사도 맡게 되는 만큼 정진철 수석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답은 한겨레 3면에 실린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의 행정관료 출신 정진철, 김기춘 아래에서 제 목소리를 낼까?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어떤 경로로 공직 후보를 추천했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새 인사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치적 기반이나 사회적 명망이 없는 정진철 내정자가 소신을 갖고 인재를 추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결국 윗선의 뜻에 따라 실무만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간사고 위원장은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철 인사수석, 과연 이 사람이 지난 1년 반 인사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할 수 있을지 한겨레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김기춘 실장이 제 목소리 낼지도 의문인데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중앙일보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뭐. 예. 자, 김명수 후보자 낙마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박스로 조그맣게 실린 겁니다. 사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누가 뭘 건드리겠습니까? 예, 내려놓는 대상에는 주식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정치적이지 못한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기자한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의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십자포화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십자포화는 뭐냐면요, 포를 쏘는 사람도 다치는 게 십자포화입니다. 이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게 이제 십자포화인 건데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이 교육자였어요. 예, 여간 이건 여담이었고요. 김명수 교수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붙어서 싸우는 한가운데 내가 있어서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당했다. 과연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김명수 후보자 보고 물러나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문창극을 옹호할 당시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김명수는 아웃돼야 한다, 이랬던 신문입니다. 그럼 동아중앙도, 그리고 쫓아낸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를 코너로 몰았다는 얘기입니까? 김명수 후보자의 말입니다. 야당이 나를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청문회는 국회에서 열리는 것인데 훨씬 전부터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해서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다 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칼럼 쓰시면 되겠네요. 예. 뭐라고요? 아니, 뭐, 석간신문 한 곳에 칼럼 쓰면 되겠네요. 문화일보에다가요. 한겨레 사설로 세월호 관련한 소식을 요약해 볼까 합니다. 유족들이 그제부터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이 부모님들을 찾아서 어제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이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기에 지금까지 이래야 하는가.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족들 가슴에 대못만 박은 세월호 석달. 누가 못질을 했는가.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면 새누리당이 못질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족의 특별위원회 참여부터 소극적이다. 특별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제한해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했다.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의 제안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 정도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확인한 터다.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에 실질적인 기소권이 부여되도록 지혜를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은커녕 유족과의 협의도 회피하면서 신용뿐인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민과 유족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대학 특례 입학 등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 리도 만무하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하면서 유족 대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향신문 1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호남판에 실린 기사긴 한데요. 예. 전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 여기서 광주시청은 경기도 광주시청이 아니라 호남에 있는 광주광역시청을 말합니다. 광주시청을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 6명에서 7명이 그제 낮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신문지 위에는 삶은 감자가 담긴 비닐봉투와 물병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이분들은 기자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냥 쉬고 있는 것이라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못 본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광주시청은 18층이나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18층이나 되는 광주시청에서 간접고용 청소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주차장 구석에 있는 휴게실이 전부인데 탈의실을 겸한 이런 휴게실에는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창문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는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지하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쉴 곳이 마땅치 않자 이용자가 적은 장애인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써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화장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쉬었겠느냐. 이렇게 공공운수 노조 광주시청 지회장이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이며 민주화 또 인권의 성지인 광주, 그 광주의 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 소식이 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현지에서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 폭로를 공천과 맞바꿨다는 이런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차원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호남을 찾았고요. 또 접전 지역입니까? 왜 찾아갑니까? 접전 지역은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접전 지역이 아닙니다. 예. 광주 광산을에 가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그 광주시장 선거 때도 그 당 지도부가 너무 광주를 챙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주요 접전지, 특히 수도권 접전지에서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이 여야 접전지가 아니라 예.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의 접전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방부터 챙기는 희한한 새정치. 6.4 지방선거에 이어서 제1야당이 안방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희한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안방은 안철수의 방입니까? 선거 때만 챙기지 마시고요. 이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도 챙겨주십시오. 광주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권은희 흔들기로 해서 상당한 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진정성에 상처를 내므로써 전국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점.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은 이거 권은희 공천 탓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동아일보는 권은희 후보 흔들기 기사를 2개 면에 걸쳐서 소개했습니다. 우선 6면을 보면은 권은희 후보의 지난해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이 39곳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네, 물론 이제 엄중한 그런 검증에 따르면 표절 의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 측은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본문 내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벌어진 단순 실수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몇 문장이 아니라 페이지 채, 아니 통째로 베낀 어떤 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또 동아일보 12면을 보면요. 권은희 후보가 10년 전 한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을 냈을 때 문제, 그 문제를 또 집요하게 또 파고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벌금형 정도로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간 다음 이를 성사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위증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권은희 후보가 변호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더불어 의뢰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이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와 관련한 내사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양자의 어떤 팽팽한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시커멓게 제목으로 권은희 씨 폭력 남편 벌금형 조건으로 성공보수 미리 받아.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방적인 증언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통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은 반은 이쪽 입장, 반은 저쪽 입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균형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통틀어 이걸 보도한 신문은 동아일보가 유일합니다. 단독 보도 모양이죠? 단독 보도네요, 보니까. 예. 어쨌든 사실관계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새누리당의 전략이 재보선은 이 과정에서 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예, 권은희 흔들기.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미 4시간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 그러니까 희생된 친구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 뉴스K 오프닝 멘트. 다른 언론은 위기관리 빵점, 사후수습 빵점의 이 빵점 정권 시대에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우선 KBS와 SBS. 각각 기사 호미에 한 줄 넣어주는 정도. 침몰하는 배에서 극한의 공포를 겪어야 했던 단원고 생존학생 30여 명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오늘 오후부터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YTN과 JTBC 정도가 별도의 한 꼭지 기사로 만들어 보도.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서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교에서 출발해 희생자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산 시민들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어쨌든 자기들만 살아 돌아왔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1박 2일에 고된 일정인데요. 목적지는 국회입니다. 친구들이 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택한 행진이기도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동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4시간째 걷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뚜벅뚜벅 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생존 학생들의 목소리에 내일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은 MBC. 세월호 관련 소식이라고는 오로지 이거 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고3 학생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뉴스K.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 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자 일부에서 보상을 바라고 저런다고 수군댑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악의성입니다. 행여 보상 문제로 오해를 살까봐 보상 규정을 빼달라고 요구해온 유가족들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대학 특례 입학에 관한 법안도 여야가 자기들끼리 1%다, 3%다 논란을 벌이다가 1%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보상이든 뭐든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빼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외곽에서는 보상이 지나치다며 유가족들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문제 삼아서 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여당이 진상규명의 방식이 전례가 없다느니 초법적이라느니 갖은 핑계로 유가족 요구를 거부합니다. 미리 조율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막힌 역할 분담이라 할 만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단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로 전격 지명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치인 부총리 투톱 체제를 갖추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여겨집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황우여 후보자 지명, 학부모 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참교육 학부모회 박범희 회장 연결합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선 어제 있었던 그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처리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까지의 그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그 최악의 후보자였다고 평을 들을 만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또 그 국회 청문회조차에서도 그 위증을 하고 또 교육수장에 과연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후보자였기 때문에 예. 지명을 철회한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에 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좀 그 결벽 사유가 있는 분을 왜 후보자로 그 추대를 했었는지 예. 그 결정 자체가 애초에 결정 자체가 저희는 잘못했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 청문회가 안타까울 정도로 아깝다는 말 정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명이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는 좀 일찌감치 청문회 전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그간에 이제 불거진 의혹들을 보면은 이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학부모 시민단체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논문을 표절한 의혹, 대필한 의혹, 위증, 심지어 사교육 업체에 주식을 투자한 것들, 그리고 역사 의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거기다가 청문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제대로 답변을 하거나 문제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그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그 부총리격의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위치에서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회의적이었고요. 예.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논문의 표절이라 이런 것들을 그 인정하지 않고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다면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따랐다 한들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잘못은 잘못이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랬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보면서 과연 그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청소년에게 어떤 그 스승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그런 분을 스승으로서 사표로서 존경할 수 있을까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일선의 교사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접촉하실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분들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만큼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들이었고요. 예. 거의 일고에 얘기할 의미조차 없을 만큼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저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어떤 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개인적인 어떤 하고 싶은 그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것인지 예. 좀 국민을 좀 우습게 하는 조치 아니냐. 이런 좀 회의를 많이 느꼈었고요. 어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후보자를 물색을 하신 것인지 그냥 정부 여당의 그 입장을 잘 반영할 만한 그런 후보자를 찾은 것인지 국가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 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십자포와 고기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전혀 동의하실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전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어떤 국민을 바라보는 그 시각,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예. 심지어 그분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분의 독자적인 논문이 한 편 없었다, 책이 한 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교육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연구 성과를 책으로 내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집행의 행정 그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됐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회의를 느낀 것이지 정치적 입장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예. 어제 지명을 철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직후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법관 출신입니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지 이 사회부총리 여기에 방점을 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새 후보자로 지명된 그 황우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황우여 의원께서는 그 아시는 것처럼 친박계 정치인이면서 정부 여당의 실세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십니다. 예. 물론 예전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그 교육상임위 일을 하신 적은 있지만 그때의 그분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라고 하는 것이 교육계의 전력의 전체입니다. 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법관으로서 일을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사셨지 교육에 관한 일을 하신 전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교육계 수장이시면은 교육의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합니다. 오히려 교육상임위 일을 하실 때 그 비리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많이 했고 그 정부 야당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비리사학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셔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그런 전력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비리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번에 그 여러 공직자 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공직자들의 도덕성, 청렴성, 위증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심판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직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비리사학의 입장을 옹호했던 분이 과연 교육계 수장이 될 수 있느냐 매우 회의적입니다. 예. 이 참교육 학부모회 공식 입장은 황우여 후보자도 부적절한 인사다, 적격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보수 교육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총도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교육의 문제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갈릴 수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은 그런 그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단체라 해서 무조건 어떤 정부 여당에서 추천할 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나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인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교총에서도 우려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가장 현안인 그 정교조의 그 법외 노조의 문제를 그 효율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13개의 그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정부 여당하고 교육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과연 그런 효율적인 그 조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예. 어제 박 회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황우여 후보자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박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황우여 의원이 기자회견 하신 내용에서 당면한 과제는 세월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지점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세월호 문제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한국 사회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엄중하게 던지고 있고요. 어제 밤새 걸어서 단원고 학생들이 서울까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우리 청소년의 목소리로서 대변을 하고 싶고 왜 친구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런 거의 절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제가 던지는 것은 그 정점에 입시, 경쟁, 그냥 학교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바로 모범생이다라고 성인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던 교육의 이 체제와 이 시스템, 이 가치, 이것이 안 맞았구나. 라는 성찰을 던지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에 그러면은 달라진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재도 있고 그것은 치러야 하는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그것만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전부이냐, 인생의 가치의 전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고요. 그 주문에 대해서 심각히 성찰하고 교육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문해 왔던 우리 국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 찬찬히 성찰하고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학교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그런 세월호의 과제를 엄중하게 받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저희는 의문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세월호 문제로 정점이 된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셨다면 이러한 회의를 저희는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그리고 여당 정치권의 대응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정치권에서는 오늘 시한으로 특별법을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유가족들은 그 법안 그대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은 지금 학부모 단체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제 1,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350만 명이 넘는 특별법 제정을 하라,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치렀는데요. 예. 국회는 전혀 정부 여당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단원고 학생들이 특례 입학을 하게끔 대학에서 특례 입학을 받을 수 있게끔 요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하고 유가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별법을 제정할 때 유가족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상이든 배상이든 그런 내용을 특별법에 넣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구조를 만들겠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의지이고 그것이 특별법에 담아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요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관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지점에서 정부 여당과 유가족 또는 시민사회와 의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오늘까지 특별법 제정을 그 안으로 받아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으나 전혀 겉으로 하는 이야기와 지금 법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과연 이 세월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처지입니다. 예.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사고 교장들하고 면담도 가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해당 자사고 교장들을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자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도 가봤지만 학부모들의 일관된 주장은 자사고가 일반 학교의 그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해한다라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다 그 인정하는 그런 그 자율적인 토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심지어 자사고를 그 보내고 싶은 요구가 많을 법한 그러한 그 강남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 곳에서의 그 토론회조차도 자사고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일반고가 자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그 조직체이지 이기적인 일부 학생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학교의 공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사고 학교장님들의 그러한 움직임들은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공교육의 그 수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올해 전국의 49개의 자사고 중에 25개가 서울에 있고요. 그 중에 여전히 그 입학생이 100% 충원되지 못하는 학교가 25개 중에서 올해만 해도 8개입니다. 입학생 충원하지 못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원율이 8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재정 부담을 여전히 자사고가 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어떤 행동을 불사하겠다. 자사고 지정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교장님들의 이런 말씀은 전혀 현실에 근거도 없는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인데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것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행이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아울러서 일반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하는 이런 정책 과제를 입안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사고 정책과는 별개로 또 이 네. 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이 혁신학교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 같은데요. 네. 이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단체 또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지 이 방향은 또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혁신학교에 왜 예산을 많이 지원하냐, 퍼주기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좀 오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른 거점 학교나 특성화시키는 그런 학교 예산 지원보다 오히려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혁신학교의 가치는 학교 서열화의 구조를 완만하게 하는 것, 입시 경쟁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골고루 발달하는 그런 청소년, 그런 아동의 교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교를 그런 가치로 새로 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권도 같이 발전시키는 그리고 교육의 어떤 수평적인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학 또는 학벌, 학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왜곡된 교육의 가치를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러한 운동이고 그러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학교라고 하는 그 구조,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그 운동이다. 이미 그것은 그 고유하게 어떤 그럼에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요구는 있으니까 거기서도 긍정적인 성취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혁신학교의 정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새롭게 좀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런 정책으로 저는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혁신학교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새로운 교육 정책으로서 입안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참교육 학부모회 박범희 회장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2년 전에 나온 노컷 뉴스 기사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쿨 멤버 유리 17일 사망. 예.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보도와 달리 이 쿨의 멤버 유리 씨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속보 경쟁 또 특종 경쟁에 떠밀려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보의 역사에서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전 기사인데 특별히 이 기사를 오보의 역사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예전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예. 유명인이나 연예인들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망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런 대형 오보가 났던 경위들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정확히 언제 보도가 됐던 기사였죠? 예, 2012년 10월 17일자였고요. 오전 7시 12분 기사였습니다. 당시에 CBS 노컷 뉴스가 이제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이죠.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오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 기자가 그 사망자가 후송된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취재를 했음에도 이 사망자 시신을 그런 오보 사건이었는데요. 예. 당시 노컷 뉴스는 이제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 그러니까 차현옥 씨죠, 보면.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시면요, 17일날 새벽에 유리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룰라 출신의 체리나 씨와 또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갔던 중, 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했고 중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리 씨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당시 노컷 뉴스가 응급실까지 가면서 현장 취재를 함으로 인해서 사망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고, 이 기사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게 설마 오보겠어 하면서 오보라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 노컷 뉴스의 기사는 20분 만에 이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예. 온라인 매체였죠. 이투데이라는 매체에서 7시 38분에 쿨의 유리 사망이 오보인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일보를 냈는데요. 예. 이 소속사 측에, 그러니까 쿨 유리 씨의 소속사 측에 확인한 결과 유리 본인과 통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결국 사망했다고 했던 연예인이 소속사 쪽과 이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건은 이제 완벽한 대형 오보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얼마의 시차도 아닌데 한 매체는 사망했다고 단독이라고 일보를 보도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독
오보인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보도를 예, 했군요. 그것도 단독으로 나갔고요. 네. 예, 뭐 단독 경쟁이 예, 참 굉장했죠. 예, 한 매체는 연예인 한 명이 그냥 사망했다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보면 이제 SBS와 CBS가 좀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 건물이. 예. 그래서 이제 SBS랑 CBS랑 좀 이제 교류가 있는 PD와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SBS 쪽에 있는 그 PD가 이제 유리 씨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CBS 기자한테 정보를 줘서 CBS 기자가 SBS PD랑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오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CBS 쪽과 통화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가 믿을 만한 이 SBS 연예 담당 PD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PD와 함께 새벽 4시 반에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현장을 취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취재 기자가 그 119 구급대원에게 그 유리 씨가 사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원이 사망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은 유리 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고, 예. 이제 당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급대원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라는 그런 죽음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죽었다라고만 대답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취재진은 이제 유리 씨의 방점을 찍어서 유리 씨가 사망을 했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대답을 가수 유리 씨가 사망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기자가 착각을 했었다는 설명이고요. 예. 결국 이제 당시 새벽에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아마 긴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취재 기자 119 구급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사에 보면 이제 유리 씨의 한 측근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뭐 경황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 이런 멘트였는데 이 한 측근이 배우 공영진 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 취재 기자가 공영진 씨에게 유리 씨가 사망했느냐라고 물었고 공영진 씨 역시 이제 뭐 그렇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119 구급대원과의 대화처럼 비슷한 오류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CBS 쪽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실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망한 분은 그 혼성그룹 쿨의 멤버, 그러니까 유리 씨와 함께 쿨의 멤버인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이자 공영진 씨의 처제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영진 씨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유리 씨가 사망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공영진 씨도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그렇다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유리 씨가 아니라 처제였던 거죠, 공영진 씨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공영진 씨의 처제인 강아무개 씨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말싸움을 하다가 흉기에 옆구리 등을 찔려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영진 씨의 처제가 사망을 했는데 CBS 기자와 당시 있었던 SBS PD 뭐 이쪽은 유리 씨가 사망한 것으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취재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유리 씨 사망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와전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한 사람이 유리 씨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 부분에 이제 답변하는 사람들은 좀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연예 기자들 있잖아요. 연예 매체 쪽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1분 1초를 다투는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예. 이 연예인 사망 같은 경우는 그 연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대형 보도에 해당을 하고 한번 이런 보도를 하면 또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 보도를 빨리 단독으로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19 구급대원을 만나고 또 현장에 있던 공영진 씨를 만나면서 이제 사망한 게 맞느냐라고 계속 묻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유리 씨라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취재진이 이 현장 관할이었던 강남경찰서 쪽에도 이 유리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예. 혹시 이런 부분까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유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측에도 확인을 했어야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단독 보도를 내려고 했던 욕심이 이런 오보 참사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후에 CBS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즉각 이제 정정 보도문을 내고 기사를 내렸는데요. 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희대의 단독 보도라는 생각에 이제 급하게 이제 오보를 냈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CBS는 구급대원과 공영진 씨에게 확인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과문을 냈는데 이제 유리 씨의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어떻게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전화 한 통 없이 치를 수 있는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전화 한 통만 주셨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 연예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고 안재환 씨나 뭐 고 최진실 씨나 사실 연예인들의 사망 사건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2년 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빨리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나쳐서 이러한 오보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뭐 한 10여 년 전쯤에는 또 MBC에서 또 빌 게이츠가 사망했다고 또 대형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그 다른 기사를 이제 취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취재와 확인 과정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 기사 같은 경우는 한번 오보가 나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망을 했다는 사실이 퍼져버리면 이후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는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상처나 또 명예나 이런 부분들도 또 훼손될 수 있고 당사자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CBS가 이제 정정 보도문 내고 해명은 했지만은 예. 이 보도한 기자나 담당 데스크들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이후 징계 조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후에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 문책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이 연예인 관련 뭐 사망 기사의 오보 이사를 짚어줘서 좀 짚어보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예. 그 연예인들이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게 되면 많은 또 동료 연예인들이 이렇게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현장을 왜 그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의 관심사라고 언론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조문 기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클릭을 좀 많이 하고 또 그게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론들이 좀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사실 조문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측에서 이제 원하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윤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좀 경쟁적으로 과열 보도되는 양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문을 온 다른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이제 그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별히 취재하시면서 연예부 기자들의 애환 이런 부분 취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철훈 기자께서? 예, 저도 연예 기자 관련돼서 몇 가지 기획 기사를 썼었는데요. 예. 이 연예 기자들이 좀 노동 강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연예 매체 기자들을 보면 기사들도 좀 기사 같지 않은 기사들을 쓰고 좀 내용도 부실하고 또 베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기자들이 하루에 뭐 많게는 뭐 3-40건, 적게는 3-40건, 많으면 한 하루에 70여 건 이상도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70여 건이요? 예. 하루에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그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을 텐데, 그 제가 취재했던 모 연예매체의 경우는
그 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조회수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기가 쓴 기사의 조회수가 몇십만 건 이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기사를 이제 그 어떤 기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또 공적인 관심사인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일단은 베껴 쓰고 빨리 많이 쓰게 되거든요.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쓸 거고요. 예,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오르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단독 보도 같은 경우를 하면 또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뭐 디스패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그 사망 기사나 뭐 결혼 기사 혹은 뭐 열애설 같은 기사를 쓰면 어느 정도 인정을 조직 내에서 받기 때문에 예.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취재와 보도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예부 대부분 이제 이런 연예 매체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기자들의 어떤 그 권익이나 기자들의 노동 조건을 이제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뭐 이런 경무에 시달리면서 그 와중에 어떤 언론 환경 전반에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터넷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경쟁들은 더 치열해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종이신문, 이제 스포츠 신문으로 대표됐었죠. 연예부 기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부대가 그때는 이제 예, 지면이라는 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제한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0-40건, 70건 기사 쓴다는 건 정말 이건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기사 어떤 찍어내는 기계, 뭐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예. 그 2005년에 그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그 양희은 송승환의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양희은 씨가 이 방송 중에 간호조무사를 비하했다. 뭐 이런 보도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5년 5월쯤이었는데요. 예. 그 이 당시에 보면 그 한 매체에서 그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보도를 냈다라고 하자 이제 다른 인터넷 매체들도 이제 다 베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베껴서 이 내용이 확산이 됐는데 당시에 저희 미디어오늘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그 다시 듣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시 듣기 코너로 이제 방송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양희은 씨는 이 같은 이 간호조무사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보를 냈던 그 온라인 연예 매체들이 전부 다 정정 보도를 냈었는데요. 그런 그 당시 사건만 보더라도 그 어떤 팩트를 확인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또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자극적이고 기사가 그 조회수가 될 만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무책임하게 계속 베끼다 보니 그런 대형 오보가 또 났던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단 그 기자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예부 기자들 나름대로 뭐 고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루에 30-40건, 많게는 70건까지 기사를 써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익명 보도를 가장한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조간 브리핑에서 중앙일보가 실시한 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간략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을 같은 경우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의 지지율이 44.3%, 새정치민주연합 백희련 후보는 채 절반이 안 됩니다. 20.0%고요. 경기 수원병이 누구냐면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인데 상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입니다. 역시 1위는 새누리당 후보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를 해봐야 결과는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